자, 유닛 테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18%까지 밀려요. 그 전에 또 주가가 또 급등을 했었죠. 자, 직전에는 주가가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쭉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다가 지금 또 갑자기 또 와장창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폭탄 맞고 떨어지는 게 지금 11시 넘어서부터 시작이죠. 지금 1시간 동안 이제 폭탄을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요 직전에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같은 DI의 경우에는 자, 이게 DI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DI는 오늘 스타트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서 뭐 계속 올라 들어왔어도 동시간대에도 DI는 뭐 딱 특별히 22%는 올라가니까 더 올라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죠. 이게 왜 DI하고 이 유닛 테스트하고를 왜 같이 묶어서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이게 동종 경쟁 업체예요. DI와 이렇게 DI가 물론 이제 유닛 테스트 DI는 코스피에 있는 회사고요. 자, 이렇게 연결들어서 보면 자, DI 싸이 아버지가 먼저 하는 회사죠. 싸이 아버지가 하는 설립일이 60일이고요. 그리고 상장일이 1996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코스닥이니까 뭐 죽었다 깨어나도 저걸 이길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설립일이 2000년 그리고 상장일이 2006년. 그래서 상장일로만 치는 뭐 설립일로 친다 그러면 40년이 차이가 나고요. 상장일로 친다 그러도 10년 차이가 나는 이런 흐름들. 당연히 유닛 테스트가 후발이죠. 자, 유닛 테스트가 후발입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의 경우에는 뭐 가장 좋았을 때 매출이 이제 뭐 1,6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지금 올라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망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증권사의 전망치라는 게 그래요. 이게 한마디로 기대를 그냥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뭐 신규 상장주라든가 저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장 이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FN가이드도 그렇습니다만 잡주들 같은 경우가 누가 보더라도 개잡주인 한번 이익 한번 최근 5년 동안 이익 한번 내본 적 없고 매출 성장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기업 개요 보면 되게 잘 나가는 기업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자 이거는 이 회사가 말하고 있는 이 회사가 내놓고 있는 그 보고서에 사업 개요 분야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와버려서 이런 일이 생겨요. 증권사 전망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망치라는 게 이 실적 전망치가 그냥 2% 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막 이런 식으로 친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치면 이달 말에 저는 이달 말에 재산을 1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달 말에. 자, 이번 주에 로또 복권을 사서 이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되는 경우 일정 당첨금을 수령을 해서 자, 저기 코인으로 지금 신규 상장된 코인 100배짜리 레버리지 100배짜리 코인에다가 몰빵을 쳐가지고 그 코인이 주가가 더블이 올라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 그 코인이 한 주가 한 10배 정도 올라 들어가게 되면 100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또 당첨금 10억을 가지고 다 질러가지고 100배짜리 레버리지 100배짜리 코인을 사서 그게 10배가 주가가 올라들면 1000배 상승 1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딴 소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전부 if 그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드린 케이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if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닛 테스트가 올라 들어왔고 깨지는 이유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두 종목이 경쟁업체다라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DI는 22% 폭등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지금 넘어가질 않았는데 지금 뒤들어와서 갑자기 밀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도 이미 이런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종목 간에. 자, 이 종목 간에는 앞서서도 이런 식의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걸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서 살펴보면요. DI와 유닛 테스트 저 위쪽에 나오죠. DRAM, DDR5입니다. DDR5 그리고 HBM 이 두 군데서 반도체 버닝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는 후발이니까 방금 설명드린 거 후발이니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컬 테스트를 들어가야 되고 DI는 이미 HBM3 쪽에서는 버닝 테스트 들어가 있고 HBM4 쪽에서 들어가 있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나오죠. 2005년 올 초입니다. 올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삼성전자 쪽은 일단 나가리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쪽을 이제 통과를 노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보면 마이크로 컨텍터 이렇게 나오고, 저쪽에 DDR5 종목전인데 ISC 같은 경우는 종류가 좀 다른 종목들입니다. 테스트 핸들러고, 테크인과 CMS는 테스트 핸들러고, 엑시코는 CXL이고 조금 이제 다 틀리죠. 자, 버닝 테스트에서 맞붙는 건 요 둘이 들어가게 돼요. 검사 장비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 장비가. 그래서 거의 과거에는 이 검사 장비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를 못한 검사 장비들이 대부분 후공정이니까요. 그래서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도 레드오션에 속한다. 과거 반도체 시장에선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요한 종목들 원익 IPS라든가 뭐 지금 나오는 뭐 이런 종목들 뭐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전공정 장비죠. 그래서 전공정 장비가 주더라고 후공정의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세상이 후공정 중심으로 세상이 되어버렸죠. APA 존하고 당장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저걸 못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검사 장비가 점점 검사 장비 업체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유닛 테스트가 올라왔던 게 주가가 쭉 올라 들어왔던 게 뭐 때문에 들어왔냐라고 하면, 자, 앞에 뉴스 보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의 경쟁에서는 DI한테 일단 쳐발렸어요. DI한테 자 쳐발리고, 그리고 6월달에 하이닉스 향으로 HM4 성능평가 퀄 테스트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 얘기는 지금 뭐 설로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드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상의 추론상에서 보면은 추론적으로 지금 일단 보고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장난을 칠 수도 있는데, 일단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주가 등락폭의 진폭이 너무 크죠. 단순하게 앞에서 여러 번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도 기관들이 뭐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하는 이런 형태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NC소프트하고 시프트업은 경쟁 관계야? 경쟁 관계도 아니잖아요.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는 경쟁관계니까 그렇다 치고, NC소프트하고 시프트업이 경쟁관계사입니까? 그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라하고 삼지엔터는요, 둘이 경쟁관계예요? 하나가 잘 되면 하나는 완전히 죽쓰게 되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가 이 롱숏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 롱숏에서 주가가 10% 이상 편차내는 롱숏은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롱숏이 나오는 경우는 앞서서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같은 케이스처럼 한미반도체 혼자서 독식을 하고 있는 걸 하나비전이 뚫고 깨트려버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확 판이 바뀌는 겁니다. HPSP와 EST 같은 케이스죠. EST가 미친듯이 올라들어오고 HPSP는 그냥 깨져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놈은 들어가가지고 싹쓸이하면 나머지 하나는 죽어버리는 이 형태에서 의 롱숏만 10% 이상의 편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상으로 본다면 DI가 폭주를 하고 유니테스 느껴졌다. 일단 이 추론상을 모습은 단순 롱숏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모멘텀상에서 뭐냐면 간단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속해서 HBM4 쪽의 이 흐름들 같은 경우에서 DI가 원래부터 나가있던 선도주자 선발 기업인 DI가 좋은 결과를 내고 유닛 테스트의 경우에는 또 실패했다라고 하는 추론을 볼 수가 있죠. 앞서 이제 6월달에 통과된 건 6월달인데요. 그 6월달에서 급등을 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 6월달에 지금 쭉 나왔던 거 이거죠. 여기. 그러니까 6월 5일. 그래서 그 뉴스 나오고는 넥스트에서 이렇게 쭉 상한가에 씌워가지고 눌려버리죠. 이러고 난 다음에 사실상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쭉 오른 게 없다가 이번 반도체 사이클 랠리에서 뒤늦게 후발 형태로, 이 기업 자체가 후발이고요. 그러니까 시세도 후발, 기업도 후발, 시세도 후발, 이렇게 돼서 뒤늦게 기관들이 이렇게 몰빵 치듯이 이러고 들어왔죠. 자, 이러고 치고 들어왔다가 지금 좀 추정치를 보게 된다면 지금도 안 팔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안 파는 상태에서 260만 주에 17%가 깨졌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유닛 테스트는 이거 시장적 공매도에 들어가는 종목이 아닐 텐데요. 이 정도의 종목까지 시장 조성자 쪽에 들어가겠네요. 3,700억이면 시가총액이
제 예상보다는 좀 이번에 올라가지고 좀 숫자가 좀 많이 올라 들어갔습니다. 이런 형태 같은 경우 전형적인 시장 조성자 형태여야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밖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가 이런 흐름을 보인 적이 있다. 이건 반대죠. SK 오션플랜트는 오전에 주가가 밀려 떨어지고 있을 때 기관들 같은 경우 추정치가 매도로 나왔었어요. 이거 당일날 저희가 이거 종목 설명할 때 이 흐름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장 초반에 개박살 나가지고 밀려 떨어질 때 기관 추정치가 매도였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플러스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와는 정반대되는 흐름으로 돌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죠. 요 날이죠, 날. 그러니까 오전장에 주가 밀려 들어갈 때는 분명히 매도했었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플러스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 있는데 17% 원사이드로 이렇게 깨진다? 개인이 다 던져서? 조금 이해를 하기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이 기대 요소로 가지고 있던 것이 이것이 깨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면 내려가는 게 지금 1시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전 앞에까지는 그런 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좋지 않은 쪽의 요소가 등장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벌써 한 차례 발렸어요. DI한테 한 차례 발려 들어가서 계속해서 실패 들어가고 이게서 개선되고 실패 계속해서 안 좋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의 콜 통과를 했다. 그래서 이제 콜 통과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주를 받으라는 거는 법은 없습니다. 콜 통과는 수주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콜 통과됐다고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 본다면 유닛 테스트가 콜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콜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물량을 DI한테 또 뺏겠다. 이런 케이스의 해석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콜은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하이닉스한 콜은 통과가 됐다라고 저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저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2차에서 또 HBM4에서 또 발려버렸다든가, 삼성전자 향해서 또 발려버렸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망치 자체는 얘들이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가서 이익을 내준다라는 전망치였는데 이 전망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일단 거론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곧바로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지금 내용 없이 다 추정이에요. 그렇죠? 추정이죠. 근데 통상적인 흐름치고는 저쪽에 플러스 22, 이쪽에서 마이너스 18, 40%의 편차가 나오거든요. 이건 과하죠. 이거는 조금 이제 의심을 해보는 때에서 곧바로 받기보다는 일단 배도 들기고 있어라, 이 얘기야. 배도 들기고 있다가 일단 우선 위쪽으로 돌아오는 DI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 앞쪽에서도 여러 번 저 앞쪽에서부터 이미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DI는 앞에도 분석을 드렸고 추천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대로 가시고요. 이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라 그러면 요거는 조금 살펴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접근해보자. 지금은 일단 빼두들고 있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8까지 많이 떨어졌다 꼬리 들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정도 상황까지 내려온 상태라 그러면 일단 살펴보고 안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는 게 확실시 되는 경우에 이제 자르고 내려가는 이런 경우세요. 지금 경우는 저 앞쪽에 좀 많이 실은 분이다 그러면 지금 요 꼬리 달고 들어오는 경우에서 반 정도는 일단 덜어 두시는 것이 뭐 3분의 1에서 많게 반 정도까지는 덜어 두시는 것 좀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DI는 오늘도 저희가 추천이 나가고 자주 나가고 있죠. 굉장히 CEO의 마인드 자체가 참 좋은, 그렇죠? 싸이 아버지, 싸이하고 엮여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엉뚱하게 올라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싸이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단 한 주도 팔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고가에서 보통 많이 팔죠. 주가가 그렇게 엉뚱하게 올라 들어가면 파는데 이 사인의 지방 같은 경우는 싸이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엉뚱하게 대폭주를 했을 때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지금 반도체들이 앞에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죠 시장 전체에 걸쳐서 잊혀진 종목들 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잊혀진 종목이죠. 야도 잊혀져 있던 왕년의 명가수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튀어나온 보령, 한미약품, 헬릭스미스, 앱클론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 나오죠. TCK 같은 경우 잊혀져 있다가 지금 한 방에 치고 나온 거고요. TCK도 이번 사이클 전에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TCK 이거 완전히 잊혀져 있던 종목이에요. 예, TCK 이렇게 날라온 예, 2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완전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왕년의 대표급 선수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왕년의 대표급 선수, 저력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잖아요, 잘. 그렇죠? 삼성은퇴 그럼 뭐하는 종목이야? TCK 모르죠, 이런 종목들. TSE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뭐하는 애들인지. 인텍플러스 그게 뭐예요? 수학이에요? 뭐 이런 엉뚱한 얘기도 하기 딱 좋죠. 이런 걸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DI하고 유니테스트 이런 거, 이 둘이 경쟁업체다. 라는가 과정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꿰뚫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DI는 쭉쭉쭉쭉쭉쭉 계속 치고 올라 들어갔는데 유니트가 깨진다. 이게 이제 실제 제가 유니테스트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었다라고 하면 잘라버렸겠죠, 저 위에서. 자, 일단 뭐 반을 덜어내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덜어내든지. 그래서 매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실전 투자 전문가, 각각 주특기와 접근법이 다 다른 전문가들이 무려 24명. 자, 그래서 코인 둘 빼고 나면 주식이면 22명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저런 같은 경우 도움 받으셨으면 위에서 잘 팔실 수 있잖아요.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